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은 근데 경기 침체가 나오면은 다우지수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조금 반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다우지수가 좀 올라가고 나스닥이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부분. 아마도 이제 기술주 쪽의 움직임들,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쪽이 조금 부담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OLED가 이제 투자를 확대하면서 소부장 관련주들에게,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겠죠, 이쪽에게 이제 좋은 그런 기대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통큰 투자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한때 황제였었던 LG 생활건강의 추락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아주 아프게 때리는 기사가 나왔네요. 정신 차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LG 생활건강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화장품주도 왜 이렇게 안 가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황제였던 LG 생활건강의 현재 동향들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뭐 봄비가 내리고 나서 조금 촉촉해진 그런 시기입니다. 더 좋아지겠죠? 뭐 보통 겨울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가 더 추워지지만 봄비가 오고 나면은 이 만물이 더 생동감 있게 파릇파릇해지잖아요. 그만큼 이제 계속 맑은 날은 될 수가 없죠.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또 맞는 얘기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강해지는 거, 즉 시장이 좋아지는, 즉 상승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정은 정말 소중한 담비와 같은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조금씩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은 더 큰 상승을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는 일단 혼자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우 지수가 0.24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락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는 계속 상승권에서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상승 기준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 근데 보통 경기 침체 우려감이다라고 한다라면 다우지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온하게 유지를 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합에서 출발했죠. 약보합에서 출발했는데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뚝 떨어지고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기술주 쪽 움직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 움직임들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 그 반도체주가 일제히 또 하락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나스닥 쪽에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테슬라도 주가가 좀 떨어졌죠.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너라고 괜찮을 줄 알았어. 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어떤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쪽은 원래 혼조로 머무르고 있고 싶었지만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스닥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고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채용 공고 건수가 990만 건 나왔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문 고용은 직전 달보다 14만 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가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장 예상치가요 2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만 명 증가할 것 같았어라고 했는데 14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어차피 증가된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너스로 바꿔보세요. 보너스 100만 원 나옵니다 했다가 갑자기 보너스가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어차피 없었던 돈이지만 보너스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더러운 거는 참을 수가 없겠죠. 네,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한 것은 증가한 거지만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 이렇게 고용이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실업지표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 주 말에 발표되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3.6%로 전달과 동일할 것이다 예상되어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면 일단 실업률도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의 긴축은 더 이상 압박감을 줄 수가 없거든요. 걔네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올렸던 이유는 인플레이션도 높고 실업률 좋지 않느냐, 고용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경기 침체 우려감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리를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죽겠다 얘기 나오는데 고용까지 나빠졌다 그러면은 또다시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고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금리 인상의 칼로 빼들을 수 없는 무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뭔가 완화되는 그런 긴축 조치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본다라면 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그동안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악재는 그냥 악재일 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또 웃기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악재가 호재였지만 이제는 악재는 그냥 악재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또 다른 얘기 들어보면 경기 침체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연방준비제도 지금 5월 2일날 FOMC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연준위원들은 계속 씨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얘네들 위력이 많이 약해진 거 우리가 실감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연준의 중간값보다는 약간 높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의 중간값이 5.1%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약간 높을 거예요. 네, 이런 거. 인플레이션은 더 낮춰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는 더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더 올려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한 발 빼는 모습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려라라고 한다면 욕밖에 안 먹겠죠. 은행이 망해서 나가 떨어진다는데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다는데 니들이 뭔데 금리를 계속 올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은 일단은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입을 조금 다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만약에 계속 금리 인상해라,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더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걔네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니들은 밥 먹고 똥망 싸는 놈들이냐? 이렇게밖에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뒤로 일단은 물러나야 될 때, 그런 때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더 크게 불거져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뭉개버릴 정도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침체 우려감으로 전기차 수요도 줄어든데,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도 줄어든데, 또 기름 수요도 줄어든데 다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된다면 경기가 성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카드를 꺼내서 부양책에 나선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고금리 기조로 멈춰 있는 상태로 이 경기가 조금
주춤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약간은 좀 흔들리겠죠. 자, 2,500포인트 목전에 두고서 계속 이러는 것 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 순리가 있는 거니까 좀 살펴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지수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지금 뭐 2차전지라든지 또 어제는 바이오 같이 이렇게 시장을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약간 지수를 밀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280조. 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코스닥 쪽으로만 많이 늘어난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약간 과열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 시장은 약간은 네, 눈치 보면서 시작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럴 때가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팍 넘어가 버리거나 또는 뭐 그래 버리면 상관없는데 갈까 말까 할 때 그냥 삐끗하면 삐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들 조금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인데 OLED 쪽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소부장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들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뭐 여전히 이제 수요의 회복은 정말 큰 문제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앞서서 설명했었던 그 이야기처럼 경기 침체가 와서 뭐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점점점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투자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디스플레이 이쪽을 생산하는 기업들 또는 이제 하여튼 디스플레이 소부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솔루스 첨단 소재가 4%대, 그 다음에 라운텍이라는 기업이 4%대, 원익 IPS 3%대, HB 테크놀로지 2% 이렇게 골고루 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훈풍이 좀 불면서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좀 많이 사라지고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생긴 거죠. 자, 삼성의 통큰 투자가 이제 촉매제가 되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맞는 얘기겠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4조 원대를 투자해서 충남 아산에다가 세계 최초 8.6세대 정보 기술용 OLED 생산 시설을 짓겠다. 이 정보 기술용량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텔레비전이나 또는 이제 컴퓨터 모니터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보 기술 IT용입니다. 네, 이쪽 OLED. 요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동차, 전기차의 전장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입니다. 지금 이 뭐 계기판이라든지 기타 거의 모든 부분들이 디스플레이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터치 판넬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한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퍼포먼스, 쇼잖아요, 쇼. 그래서 화려한 거 좋아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계기판 싹 갈아엎고 막 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미 멋있죠? 그 다음에 쭉 연결되어 있는 그 커브드, 그런 모니터가 도대체 디스플레이가 어디서 쓰일 것인가. 뭐 요즘에 모니터도 많이 쓰이고 TV에도 쓰이긴 합니다만은 자동차에서 가장 효과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나중에 뭐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온 차 안이 다 디스플레이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본다면 OLED가 지금 가장 좀 주목받는 새내기 같은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만큼 LG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투자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의 BOE 역시도 투자에 나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겠죠. 경쟁에서 밀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미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괜찮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추가적인 어떤 투자가 더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당사자인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괜찮겠습니다만 연결고리가 있는 중소형 기업주들에게는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쪽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포지션 때 보는 부분들은요, 이 전략적인 이런 IT, OLED,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OLED 기기 납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네, 뭐 새로운 투자, 즉 원가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생산도 더 많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8세대 라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당장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거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 그다음에 장비, 이 소부장이잖아요. 얘네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당장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이 나가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목재를 댄다거나 또는 뭐 굴착기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그 회사들은 우리한테 임금을 받고 또 네, 할 일이 생기고 돈을 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소부장 기업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 완료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공장의 주인이 되는 놈들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반도체 종목이 오늘 조금 안 좋은 모습도 보이는 것처럼 수요가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수요. 그러니까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해볼래 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야 되고, 자 이거 반응이 좋더라,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다가 이거 디스플레이 다 깔아버리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뭐 이런 것들도 갑자기 나오고는 또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네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요게 다시 또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실적 증가세가 정말 눈으로 보이는 입장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단기적 추세의 흐름 이런 것들로 일단은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OLED 쪽 소부장 관련주들은 오랜만에 한번 주목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한때 황제주였던 LG생활건강, 네, 실적과 이미지가 악화일로 완전히 뭐 이거는 LG생활건강 죽어라 하는 기사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금감원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매출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은 7천억 원에 그쳤다. 그렇게 보면은 네, LG생활건강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네, 이제 뭐 그렇게까지 저거 하는 모습은 아니죠. 뭐 잘 나가고 있다, 아니면 뭐 고평가, 저평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죠. 네, 주가가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저평가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실 필요 있고요. 여기다가 더욱이 1분기 실적도 어둡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분기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 않은데 1분기 매출액이 1조 6천억, 영업이익이 1,400억.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영업이익은 15% 정도 감소한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뭐 순이익 감소도 당연히 나타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LG생활건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화장품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화장품이 그냥 LG생활건강의 대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화장품에서의 부진, 화장품에서의 이제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종목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네, 조금 잘 해결이 된다면 또 반대로 봤을 때 괜찮을 수도 있다 볼 수 있잖아요. 현재 LG생활건강은 매출 기여도가 화장품이 40%, 생활용품이 35%, 음료가 25%인데 음료가 이 코카콜라예요. 이 코카콜라 가격을 지금 네, 너무 올려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이 많죠. 그래서 뭐 다른 콜라를 마시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코카콜라 독점 유통자가 자 오늘 이 LG생활건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근데 뭐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LG생활건강에서 나온 상품들 가격도 다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실적의 어떤 돌파구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은 네, 느낌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세제, 샴푸, 치약 뭐 이런 생필품의 가격을 다 올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제도 많이 올랐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18%, 17%만 이렇게 뛰었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품 가격이 많이 인상된 모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현재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낮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 살펴보게 되면은 KB증권에서는 65만원 나올 것이다. NH에서는 73만원, 메리츠는 75만원, 하나증권은 7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200만원을 넘었던 네, 증권사들의 목표치가 지금 최저치가 65만원. 야, 200만원이 넘었던. 그러니까 이게 실적 따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랄까요, 중국의 그 따이공이라고 해야 되죠. 보따리상. 이쪽의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도 있고요. 뭐 마스크를 벗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여전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LG생활건강의 어떤 그 인기가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막 그 화장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또 아무리 이제 원상복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화장톤, 만약에 옛날에는 입술도 바르고 분가루도 바르고 뭐 이렇게 다 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그냥 네 뭐라 그럴까요? 내추럴이라고 합니까? 내추럴? 네 하여튼 네 뭔가 조금 한 듯 안 한 듯 네 그런 정도. 물론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화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 화장품의 어떤 그 방향, 화장의 어떤 그 성격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눈 화장을 많이들 그렇게 주목한다고 하더라고요. 눈 화장. 왜냐면 마스크 쓸 때 눈 화장만 하고 다녀가지고 눈 화장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아직은 네, 좀 더 지나봐야 되겠죠. 아직 중국 수요가 다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네, 앞으로 뭐 화장품을 더 하겠죠. 여름 되면은 마스크를 더 많이 벗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뭔가 이제 계기가 좀 있어야지만이 주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리오프닝이 좀 힘을 좀 써줘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침체 우려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혼자 양상을 보였지만, 네,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기술주 쪽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좀 보여서 나스닥 지수가 좀 떨어진 것이지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뭐 언제는 호재고 언제는 악재냐 뭐 이런 얘기인데 실업률이 조금 낮아지는 거 이거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주춤거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OLED가 볕드는, OLED 볕이 드는, 네, 소부장주 해서, 뭐, 이쪽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제품 관련해서도, 또는 자재 관련해서도, 또, 업황, 성장성 등등등 모든 부분들이 괜찮을 거다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뭐 그러기 상태에 있는 것을 계속 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지를 좀 일단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고 현재 이 제품 가격 인상이 과연 이 LG생활건강에게 실적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네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뭐 기사가 이렇게 워낙 세게 때리고 들어와가지고 바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기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매일 혹은 매주 거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란 어려울 것이다. 오직 무모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보충 설명 필요 없죠? 네. 주식이라는 것은 맨날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오늘도
잘 한번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말에 휴장이기 때문에 부활절 저거죠. 예,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아마 이제 미국의 마지막 이번 주 거래일이 될 텐데 잘 마무리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좋아야 되죠. 미국 증시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만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면 봐야 되니까 금요일 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도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잘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네, 더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